아닌가 싶은데 더 이상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수칙 또 안전사고 예방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과 함께 시작된 전쟁, 부부싸움. 하루 평균 300쌍 이혼. 부부들이여 이제 화해를 향해 가슴을 열자.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위한 화해 프로젝트. 위기의 부부, 화해의 기술. 오늘 만날 부부는요, 남편이 남편이기를 포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요. 그렇겠죠. 아내도 싫다, 애들도 귀찮다, 오직 자유만을 원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반면 밤마다 밖으로만 나돌고 가족들에겐 관심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편이 가족을 등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 안 들어온 남편 싫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사람 집에 들어 지금. 당신 집이 없지. 당구 다니는 집이지. 2시, 3시, 4시 들어오고 체크하고 애들 밥 먹는 거 안 먹는 왜 체크를 안 하고. 당신 나 싫어하잖아. 당신 자꾸 날 멀리하잖아. 술집, 당구장을 전전하며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는 아내. 술 먹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오는 건 7시에 들어오고 9시에도 들어오고. 입고 나거나 맨날 편지에 들어와서 옆에서 이렇게 팔 뜯어놓고 작은 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남편은 집에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MBC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여자를 몰면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아내의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서둘러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12시면 일을 마치는 남편이 벌써 들어와야 할 시간이지만 감감무소식이라는 건데요. 얘 아빠가 옛날에도 술 먹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술 먹고 있다 보면 포카도 치고 당구도 치고 거의 오는 건 7시에 들어오고 9시에도 들어오고 그 시간도 다 버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락도 없이 오늘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속이 상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안 받네요. 저는 지금 7시에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한 달에 2번도 제대로 집에 들어와 자본 적이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잠을 못 자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잠자다 후딱후딱 깨지고 깜빡 자다 일어났을 때 아침이 됐는데도 남편이 안 오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늦은 시간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남편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인근의 고깃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흥겹게 술을 마시는 남편. 그리고 아내가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그 시간 남편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당구장이었습니다. 새벽 3시인데. 네. 같이 치시는 분들도 그럼 좀 매일 늦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참. 친구들과 정신없이 당구 게임에 빠져든 남편.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또 아내는 집에서 남편은 밖에서 밤을 보낸 부부. 다음 날 남편을 기다리느라 밤을 꼬박 새운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9시까지 술 먹고 다녀? 내가 스스로 피곤하면 내가 기대시켜서 내가 들어와. 하루를 2번밖에 더 되냐고. 연애를 왜 맨날 나 달려가다 뭐 날짜 써놓고 몇 시에 진짜. 내가 언제 한 달에 2번 하냐? 그럼 맨날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사람 집에 들어 지금. 아니 당신은 집이 없지. 당구 다니는 집이지. 어떻게 집이야? 늘 똑같이 반복되는 대화. 그렇지만 남편의 외박하는 습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에 빠지면 거기서 있을 때는 한 몇 개월이고 계속 그렇게 가요. 술만 마실 때도 있고 당구장 가서 당구장에만 빠져있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남편은 왜 밖으로만 놔두는 걸까요?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끝나면 한 6시간, 7시에서 그러고 술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시에 끝나서 누가 찾아와서 6시까지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건 외박이고 그건 외박이 아니라 일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늦는 것뿐이지 외박은 아니라는 건데요. 자신에게 집착하는 아내가 스스로 문제를 키운다는 게 남편의 말입니다.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보다 애들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너한테 좋은 삶인데 거기에 스트레스 풀어. 어떻게 남편을
일 끝나고 맨날 1시에 들어와서 옆에서 이렇게 팔 뜯어놓고 자는 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툭하면 외박하는 남편의 못된 버릇을 고쳐보고자 가출도 여러 번 시도했던 아내.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더욱 편하게 외박하면서 여자친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나왔었어? 뭐가 불만이었어?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한테 물어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 나는 답답해서 이러고 나가는데 당신은 아무 답답한 것도 없는 거 그냥 편안한 일상이야. 새벽 3시에 자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고 나 심장이 벌떡했던 거였어. 아이고 진짜 같지도 않은 기치가 아니고 진짜 아이 진짜 너는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맨날 왜? 뭐가 부족해? 당신이 몸 가정안에 안 좋아 있잖아. 이거 한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가정안에 안 좋아 있으니까 그렇지. 이발 무슨 소리야.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가정을 망할 거야. 말이 가격해지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소리가 진짜. 맨날. 계속되는 남편의 이유 없는 외박과 그 이유를 따져 물을 때마다 듣게 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으로 아내는 신경쇠약, 정서 불안 증세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울증까지 겹쳐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미신에까지 눈을 돌리게 된 아내.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그러고 남편이 저녁에 안 들어오는 것도 좀 들어오고 그런 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죠. 그렇죠. 답답하니까 무슨 귀신이라도 씌었나 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날 밤 집을 나온 아내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오늘 그 당구장 가는 이제 안 들어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찾으러 가고 있거든요. 남편이 자주 다니는 당구장으로 결국 남편을 데리러 간 아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을 망설임 끝에 당구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못해 남편이 따라 나섰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들어가자고 얘기했잖아. 그때 왜 안 들어줘? 사람들 많은 데 와서 이렇게 사람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게 어디 생각 오지냐. 소유욕이야 무슨 뭐야? 아,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당신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찾아내고 뭐 창피하지도 그때 않아. 만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하러 만나. 알았을 때 참.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허구한 날 계속되는 이들 부부싸움에 아이들도 힘들어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좀 더 심해지는 데서 술 안 마시면 괜찮은데 술 마시면 모든 잘못 다 엄마 잘못이라고 그러고 니네도 똑같다 그리고 정연이도 저좀 똑같다. 눈물 흘리는 거죠. 네. 촬영 도중 남편이 상담을 받지 않겠다며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을 결국 아내가 직접 찾아가 설득해 봤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담을 하자고 하니까 좀 저런 말. 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데 아내한테만 반말을 우리 가정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네가 나가 그냥. 그럼 다 똥덩이 돼. 일어나서 가버리는 남편.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내는 계속해서 설득해 봅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은 나를 당신이 마음에 드는 나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한참 만에야 다시 자리로 온 남편. 당신이 먹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하는 거네. 결국 함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의 외박에 대한 질타부터 이어졌는데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자꾸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 조합이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못해. 술도 먹는 거고 당구도 치는 거고 그렇게 다른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한번 분산시켜 보는 거거든. 그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외도라고 불러요. 꼭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내가 바람을 피우고 그런 게 외도가 아니라 내 가족과 친밀하게 보내야 될 시간을
다른 것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 그것도 외도란 말이에요. 개별 상담을 통해 남편도 그동안 가져왔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어떤 모습? 집사람 애들한테 집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게 다른 엄마 같으면 이렇게 애들이 그냥 설정을 받으면 액자에다 해주고 막 기뻐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생각하는 가정주부 삶은 남편이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 주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 잘 케어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좀 시간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여자가 아니겠냐? 네, 선생님 연세원. 아내가 자신보단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는 자상한 어머니가 되길 바랐다는 남편. 알고 보니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건데요. 내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생활력이 강하시고 외부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가정적이지 않았다 내 생각에. 돌봄이 필요할 때 엄마가 그런 걸 전혀 채워주지도 못했고 친밀한 시간을 가질 시간도 없었고 뿌리를 잃어버린 그 떠도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시기라고 느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때 그렇게 난 많이 느꼈어요. 네. 남편이 바라는 아내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는 아내. 이 사람은 엄마에 대해서 양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 아내를 고를 때 이 사람이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안 골라 했는데 딱 결혼해보니까 이 여자가 엄마하고 똑같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야 되지. 자기 통제하기거든요. 그러다 도망가. 않고 완전히 빠지긴 하죠. 거기는 자신, 자기 집착 들어갈 것 같아서 해놓으면 여자들을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또 특히는 애들은 깨진다. 저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불안하고 오늘 서로의 가족이라는 죽음은 거는 이해하게 된 부부. 어느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머니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가족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양보하면 남편도 조금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그 희생들이 뭉쳐서 가족이라는 화목을 이루는 거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22년간 산 이들 부부를 위해서 일종의 서로에 대한 서약을 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해 봤습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과 사랑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 다들 결혼할 때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자라는 맹세를 합니다만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큰 고민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유인 남편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좀 상처를 입은 바가 있군요. 무관심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좀 확실하게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남편을 기다린다는 게 지옥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예. 신동아 아나운서님. 근데 예, 저도 사실 좀 늦게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남편분이 그 소유욕이라는 얘기를 언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유욕이니까 남편 부인이 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들어오면 왜 벌써 들어오냐고 좀 더 늦게 들어오라고 더 있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좀 멀리 띄워놓는 연습을 좀 하면 조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네. 놔두면 붙잡으면 스스로 도망가니까. 걸어올 것이다. 네. 예. 네, 상담을 계기로요. 아내는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속마음을 알게 됐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 첫눈에 반해서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다는 아이, 이들 두 분이? 부부. 네, 오. 그렇습니다. 그 마음 회복하면서 더 좋은 가정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영촌이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에게 관대한 것만큼 내 배우자에게도 관대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저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기획 시리즈로